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플이 20년도 11월 마지막 행사로 One More Thing 이벤트로 맥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WWDC 2020 발표 내용을 보면 2년에 걸쳐 애플 실리콘 체제로 전환을 발표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M1 칩을 넣은 애플 맥북 에어, 맥 미니, 맥북 프로입니다. 애플은 왜 애플 실리콘으로 전향하는 것일까요? 발표 내용에는 전성비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 전성비 명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ARM 코어가 스마트폰 기반에서 점점 빠르게 발전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RM 기반 코어로 넘어가면서 iOS, 아이패드 OS, macOS, watchOS의 모든 통합적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리 효율성의 극대화 및 애플 생태계의 최고 이점을 만들기 위함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뛰어난 M1 칩을 16인치 맥북 프로 그리고 아이맥 발표는 없었던 걸까요? 일단 상위 모델, 특히나 별도의 GPU 칩셋이 들어간 모델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시스템 온 칩을 선택하면서 별도의 GPU 칩을 넣은 모델을 내놓는 건 애플로서는 모양새가 아니었겠죠. 애플이 바라는 방향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적정선까지 가이드 치고 하이엔드급보다는 아래 등급부터 적용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애플과 인텔과의 합작품이었던 썬더볼트 포트도 맥북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무려 4개를 지원했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보면 맥북 에어, 맥 미니, 맥북 프로 전부 2개 포트만 나옵니다. 이 부분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썬더볼트 4 규격도 아니고 썬더볼트 3 규격에 포트 2개만 달려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역폭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같은 칩으로 발표를 했는데 맥북 에어는 쿨러가 없고 맥 미니와 맥북 프로에는 쿨러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별 클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스펙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쿨러가 없이도 잘 된다면서 맥 미니와 맥북 프로는 쿨러를 왜 넣은 걸까요? 아무래도 M1 칩을 생산하면서 수율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수율에 따라 칩이 등급별로 구분되어 각 모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맥북 에어에는 GPU 코어가 하나 빠진 모델도 있습니다. 애플은 꾸준히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표를 많이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번만큼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전 인텔 CPU로 넘어올 때도 그랬지만 다시 애플 실리콘으로 넘어갈 때도 2년이라는 기간을 잡은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여정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애플 자체 개발의 소프트웨어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다른 개발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플러그인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구매하실 분들 중에 단순 업무용이 아닌 크리에이터 분들은 특히나 구매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트캠프를 이용한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새로운 맥으로 넘어가시려면 윈도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할 듯합니다. 부트캠프는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시되고 있고 패러럴즈는 어떻게 될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성능 코어 4개와 고효율 코어 4개, 8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 16GB 초고속 통합 메모리를 탑재, 160억 개라는 엄청난 수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나온 M1 칩, 5나노 저전력의 엄청난 시스템 온 칩이 나온 것은 현 CPU 제조사 인텔과 AMD에게 또 다른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온 칩과 그것을 최적화하여 나온 빅서 OS는 괴물 같은 성능을 낼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애플이라는 기업의 최대 장점인 것이죠.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을 명시하듯이 많은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조만간 국내에도 새로운 맥북 에어, 맥미니, 맥북 프로가 예약 판매가 시작될 텐데요. 오랜 기간 컴퓨터를 써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동안 애플바, 앱등이로서 위 제품 중 누군가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맥북 프로 13인치를 권할 것 같습니다. 단 $200를 추가한 16기가 모델이고요. 추후 중고 시장에 팔 것까지 예상해서요. 맥북 에어는 쿨러가 없는 모델로 초반에는 완벽한 사일런트 모델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OS가 보완되고 업데이트되고 바뀜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무거워질수록 체감 성능은 저하되던가 발열의 추후 발생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GPU가 7개인 모델은 더더욱 추천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벤트에서 나온 모든 기본 테스트 성능에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메모리 16기가 모델의 맥북 프로 13인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모든 모델은 시스템 온칩 형태로 인해 8기가 메모리보다는 16기가 메모리 추가 옵션 $200를 지불하더라도 16기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듯 하고요. 결국 시스템 온칩의 장점을 말하고 16기가 메모리를 기준으로 이벤트를 열었으면서 스토어에는 8기가 메모리를 기본 모델로 하고 8기가 추가 옵션 $200를 추가 지불하게 하는 애플의 용량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SSD를 256에서 512로 바꾸는데도 추가 $200죠. SSD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추가 옵션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영상 편집 같은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분이라면 256기가 용량의 추후 외장 SSD를 꽂아 사용하는 방안이 좋을 듯 하고요. 윈도우를 같이 사용해 오던 사용자에게는 패러럴즈가 정확히 윈도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재 가상화가 가능하다면 512기가 SSD로 용량을 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윈도우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집에 미니 PC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16기가 메모리에 512GB SSD를 장착한 맥 미니를 그 다음 추천할 수 있겠네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맥북 에어는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정말 말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2년쯤 지나면 배신감이 들 만한 그런 물건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윈도우가 필요 없고 영상 편집 등 데이터 저장 용량이 크지 않는 분들에게는 맥북 프로 13인치, 메모리 16기가, 256GB SSD가 장착된 모델을, 미니 PC를 생각하신 분들은 맥 미니, 메모리 16기가, 256GB SSD가 장착한 모델을, 패러럴즈가 윈도우를 지원하거나 영상 편집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맥북 프로든 맥 미니든 메모리 16기가에
SSD 512GB 이상 추가로 방량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예약 판매는 참으시고요. 3개월 이후에 주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합해서 나에게 맞는 맥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